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10월 3주차 일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6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는 이 제주 도지사배 특별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7마리의 말이 올라가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수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금요일보다 유현명 기수가 금요일까지 기승정지였고 일요일에 합류를 해서 조금 이제 한 명의 기수가 더 늘어나서 유현명 기수가 다시 6개의 경주가 풀게이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금요일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6개의 경주 중에서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4경주 승부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주목해야 될 마필이 있죠. 12번 유대한 미상. 직전 경주 조창욱 기수가 말 타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아무리 세도 이 기수가 우에서 기수의 실력이 안 되면 이 가는 말도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좀 상황을 보여줬는데 자 역시 뭐 인기 1위가 택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충분히 외곽에서도 그렇게 하고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인기 1위 이번에 거리를 1000m 줄여서 출전을 했는데 왜 정영래 기수를 기승시켰는지 참 그게 저도 의문이네요. 뭐 조창욱 기수나 정영래 기수나 거의 뭐 동급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창욱 기수가 오히려 정영래 기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정영래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말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들어와야죠. 그런데 직전 경주 모습을 봤듯이 저는 이번 경주 또 정영래 기수의 이 최외곽 게이트 출발이라 그러면 12번 유대한 비상을 축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에 차라리 이 7번 담양공주를 지금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라 그러면 저는 7번 담양공주를 축으로 오히려 그냥 12번 유대한 비상 어차피 한 방이라도 7번을 축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영래 기수의 유대한 비상은 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7번 당양공주 좋지요. 좀 발걸음에 있어서 1000m에서는 당연히 봐줘야 될 발걸음으로 생각을 하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10번 탐나하늘 지금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이즈보다는 탐나하늘이 한 치수 위에 기승수를 가지고 있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인기마필 3마리의 접전으로 그 중에서 7번 담양공주를 여러분들께 충마로 추천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9번 상승대안 게이트가 외곽인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미 1600m 입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유현명 기수가 이 경주를 진행하는 스타일을 보면 외곽 게이트에 이 올라오는 마필보다는 안쪽 게이트에 선행 가는 마필의 승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의 이 9번 상승대안은 저는 조금 불안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는 조건이 되겠고 1번 무적 베테랑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충분히 되는 마필인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은 모래에 좀 민감하죠. 아직까지도 모래에 민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이 초반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면 그래도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서 초반에 좀 자연스러운 전개를 한다고 선입 전개를 해서 갇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일본 무적 베테랑은 뭐 아예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과 9번 이 극단적으로 1번 9번의 최외곽 게이트, 최안쪽 게이트인데 이 두 마리 마필을 보다는 저는 이 중간에 딱 껴있는 마필이 있죠. 6번 아랍나래
뭐 직전 경주 이오시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뭐 거의 아예 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마필 역시도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는 것보다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5번 수입이닝이 앞을 가든 9번 상승대안이 가든 1번 무적 베테랑이 가든 그 어느 누가 가도 그 옆으로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마필은 6번 아랍나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1번 무적 베테랑이라든지 9번 상승대안의 발걸음도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6번 아랍나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는 다소 다 올라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정 경주라서 좀 그렇죠. 이 4번 피스라이더가 직전에 이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사일런트 파크를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두 마리가 결승선 임박해서 접전을 벌이다가 역시 기승술에서 조성범 기수가 제압을 하면서 사일런트 파크가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3착 승급을 한 마필이 별정 중량에 들어와서 부담 중량이 1.5kg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좀 편성에 걸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3번 찬란한 미소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이마필 같은 경우는 뭐 직전과 동일 부담 중량이죠. 충분히 뭐 56kg의 부담 중량은 적당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9번 에어블레이드는 직전 경주 복귀 전에 뭐 초반에 아예 뭐 배당판에 없다는 식으로 팔리다가 마지막에 한 3분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아예 표가 올인이 되는 그렇게 좀 희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초반에 안 팔렸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형편없는 경주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었죠. 역시 이 배당판은 거짓말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초구에 어느 방향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좀 많이 살펴보는 것도 경마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전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던 9번 에어블레이드 이번에는 뭐 7개월 복귀전을 치렀고 정상주기 출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돼요. 뭐 직전보다 훨씬 더 탄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9번 에어블레이드를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저는 3번 찬란한 미소 뭐 4번 피스라이더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승급전의 별정 중량 때문에 부담 중량이 올라간 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좋은 마필로 생각을 하는 마필이 8번 아이마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1600m에서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9번 에어블레이드, 3번 찬란한 미소, 8번 아이마델 이 세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조금 복잡하죠. 5번 아임유어스타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4번 용구를 비롯해서 8번 화이트포인트 뭐 8번 화이트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보다는 이 뭐 마방과 기수의 승부 우지가 어떠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승급전을 치르는 7번 슈퍼노바이지도 발걸음은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걸음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복병마필 한 마리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좀 모험이긴 해요. 이 마필을 과연 여기에서 내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좀 모험감도 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불러야지 들어와도 적중이 되는 거죠. 의심만 가지고 들어올까? 여기서 상태가 좋아졌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의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렸다가 들어와 버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긴 하지만 제가 배당을 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복병 마필이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허무맹랑한 전개로 허무맹랑한 말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번 4경주 메인 승부처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불안합니다.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는 이번 4경주 적중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 3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4경주 메인 승부처 3시 2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압축을 좀 할 수가 있죠. 안쪽에 있는 1번 레드 사이렌,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번 경주 안쪽 원게이트 출발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마필입니다. 1번 레드 사이렌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때, 두 경주를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번 경주 저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발걸음만 놓고 보면 5번 가보갑장인데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는 진겸 기수가 정말 전개를 잘 이끌어내고 라스트에 좋은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유광희 기수가 그런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의심은 좀 들고 있습니다만, 마필의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밀리는 마필이 아니다. 5번 가보갑장을 추천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2번 선샤인 알파도 1200m라고 그러면 한 번쯤 해볼만 하죠.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거리를 확 줄여 출전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번 레드 사이렌을 축으로 이 2마리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좀 승식 활용 복병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4번 큰자유입니다. 복승식이 아니더라도 이 복연승식이나 삼복승식에 이 4번 큰자유를 좀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발걸음의 탄력도 좋아지고, 물론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1번, 2번, 5번의 사이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승식이 아니라 삼복승식 면에서 배당마권으로 4번 큰자유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배당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 5경주와 똑같이 이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 5경주는 2등급이고 6경주는 1등급이죠. 이번 경주는 직전에 코리안 스프린터 국제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3번 에이스 코리아와 7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7번 페르디도 포머로이는 원게이트 출발을 가지고 선행을 갔기는 했습니다만은 출발하는 자체가 깔끔럽지 못했고, 라스트에 이 다른 마필들에게 먼저 결승선을 돌자마자 추입을 허용하면서 발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인데, 여기에서도 선행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직전 경주의 패배가 이 페르디도 포머로이한테는 좀 상당히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마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3번 에이스 코리아가 다시 안쪽 게이트 출발로 직전과 똑같은 전개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도 페르디도 포머로이를 보내놓고 에이스 코리아가 차분하게 잘 따라가는 전개를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뛰었던 발걸음이라고 하면 여기서 5마신 이상 대차죠. 직전 경주 이 국제 경주에서 일본산 마필들, 외국 마필들에게 이 정도 발걸음에 착찰하고 그러면 저는 이 3번 에이스 코리아가 정말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아온 포경선이라든지 3번 에이스 코리아는 정말 좀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일반 경주라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사이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번에 마필로는 6번 우승라인, 9번 드롭 더 비트, 1번 반지의 제왕, 2번 스틸 더 쇼와이, 이런 마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로 봤을 때는 1번, 6번, 9번 중에서는 당연히 9번 드롭 더 비트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33주에 좀 공백을 또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직전에 발걸음이 좋았다고 그래도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1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놓고 때리기는 조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9번 드롭 더 비트, 빼지는 못할 마필입니다만은 힘을 주실 때는 저는 6번 우승 라인의 쪽으로 좀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꾸준하게 1200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같이 뛰었을 때도 반지의 제왕이 1번 게이트 출발에 우승 라인이 11번 게이트 출발
11번 게이트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뭐 간신히 이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6번 우승 라인이 1200m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쪽은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6번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번과 9번은 현장에서 정리가 좀 필요한 마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마필들이 서울에서 특별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을지는 경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장은 서울을 예상하시는 분들의 예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10월 3주차,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중간입니다. 2주차와 3주차, 1주차와 2주차에서 제가 성적이 좀 너무 조조했기 때문에 이번 3주차에서는 성적을 좀 저도 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부진했는데 이번 3주차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4주차 마지막 경마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